독점, 손흥민 토트넘 1년 연장 옵션 발동의 진실, 디 애슬레틱 보도 팩트체크.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달 30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다음 시즌이 끝난 후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에게 장기 재계약 대신 일단 1년 계약 연장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토트넘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에이징 커버를 고려해 그를 간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올해 만 나이 적용 없이 33살이다. 오랫동안 한국 축구와 토트넘을 빛냈던 손흥민은 어느덧 경기에 뛸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아직 팔팔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을 받아 생애 최초로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착용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리더십을 인정했고 곧바로 손흥민은 신뢰에 보답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활약했다. 주 포지션은 측면 공격수였지만 팀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 최전방에 나서 힘을 보탰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해리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원래 케인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는 히샤를리송이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히샤를리송은 시즌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빠르게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는 결단을 내렸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벌리전에서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첫 선발 출전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최전방 손흥민의 맛을 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격적으로 손흥민을 최전방에 기용했다. 이후 토트넘은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 등 상승세를 타며 잠시 리그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토트넘이 부진에 빠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손흥민을 측면에 세웠다. 그 사이 히샤를리송이 최전방에서 부활했고 손흥민은 측면을 활발히 누볐다. 그런데 히샤를리송이 이번에는 부상을 당하자 손흥민은 그 자리를 메워야 했다. 이처럼 바쁜 시즌을 보낸 손흥민은 이번 시즌 17골 10도움이라는 좋은 기록을 세웠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프리미어리그 5위에 오르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UEL 티켓을 획득했다. 원래 목표였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시즌을 8위로 마감했던 것을 고려하면 분명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 그리고 손흥민은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했다. 통산 2번이 10에서 10을 달성한 아스날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와 데니스 베르캄프를 제치고 디디에 드로그바, 모하메드 살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활약한 것은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다. 손흥민은 2015년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뒤 첫 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2018에서 19시즌이 있다. 토트넘은 해당 시즌에 UCL 준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이 성과를 만든 선수 중 한 명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UCL 8강에서 맨시티를 만났다. 그리고 손흥민은 1차전에서 한 골, 2차전에서 멀티골을 넣었고 결국 토트넘은 원정 다득점을 앞세워 맨시티를 제치고 4강에 진출했다. 이후 4강에서는 아약스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따낸 뒤 결승에서 리버풀을 만났지만 0에서 2로 패하며 우승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토트넘 입장에선 분명 의미 있는 성과였다. 이어서 손흥민은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되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푸스카스상을 받았다. 손흥민은 2019-20 시즌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벌리전에서 약 80m 정도를 전력 질주하며 벌리의 모든 수비수를 개인 능력으로 제쳤다. 그리고 만들어진 1대1 상황에서 가볍게 득점에 성공했다. 결국 이 골은 한 해 가장 멋진 골로 등극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쓴 역사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2021에서 22시즌에는 생애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손흥민은 해당 시즌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살라에게 한 골 차로 뒤처져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만난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2골을 장렬했다. 같은 시간에 펼쳐진 살라가 한 골을 추가하며 결국 손흥민은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처럼 손흥민은 무려 9년 동안 토트넘의 대표적인 공격수로 활약했으며 많은 역사를 썼다. 토트넘 통산 162골을 넣으며 자타공인 토트넘의 레전드로 거듭난 상황이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1년 계약 연장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토트넘의 레전드 대우를 향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나이가 많아진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도가 보인다는 평가다. 물론 수익을 중요시하는 구단 입장에선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도 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손흥민의 활약과 헌신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의 이러한 대우는 분명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손흥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 유럽 빅클럽들이 한 미드필더에 줄 섰다. 황인범 골라가면 된다. EPL 플러스 세리에 A 플러스 리그 1. MVP 이적하겠네. 세르비아는 포기 분위기. 황인범은 지난 30일 세르비아 슈페르리가 사무국이 인정한 최우수 선수로 등극했다. 슈페르리가는 공식 채널을 통해 2023에서 2024 시즌의 선수는 황인범이다 라며 챔피언이 1명, 컵 우승팀이 한 팀만 있는 것처럼 단 1명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다. 슈페르리가 1명만이 시즌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라고 발표했다. 타팀 동료들이 인정한 선수가 됐다. 사무국은 16개 클럽의 코치와 주장이 투표했다. 운동선수들은 항상 동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하곤 한다 라며 코치와 주장들은 총 32표를 냈다. 황인범과 파르티잔 공격수 마테우스 살다냐가 각각 6표를 받았다 라고 전했다. 사무국은 최고의 선수 1명을 꼽으려면 몇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했다. 논리적인 선택은 바로 성적이었다 라며 모차르트 스포츠 편집국 기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황인범은 시즌 평균 평점 6.66을 받았다. 살다냐는 6.46점이었다. 트로피는 황인범에게 돌아갔다 라고 설명했다. 세르비아 슈페르리가 사무국에 따르면 세르비아 국가대표팀 수비수 네마냐 밀레티치는 황인범이 리그를 절대적으로 장악했다. 특히 파르티잔과 더비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라고 말했다. 고단 페트리치 추카리치키 감독은 황인범은 경기장 위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수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세르비아 내에서는 황인범의 빅리그 진출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세르비아 매체 디렉트노 는 30일 레드스타 즈베즈다는 올여름 황인범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유럽 최강 리그들의 관심이 줄을 잇고 있다 라며 황인범은 이적료 700만 유로 약 104억 원의 팀을 떠날 수 있다. 그가 즈베즈다와 계약했을 때 포함한 방출 조항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여러 클럽이 황인범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즈베즈다는 더 많은 이적료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 라며 황인범은 즈베즈다 입단 당시 이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영진과 협상했다 라고 알렸다. 황인범의 소속팀 즈베즈다는 올 시즌 리그에서 30승 3무 3패 승점 93으로 2위 파르티잔 승점 77을 제치고 5승을 차지했다. 황인범은 즈베즈다 중원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빛났다. 세르비아 타구단과 선수들의 인정을 받는 MVP로 우뚝 섰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세르비아로 향해 황인범을 직접 관찰한 바 있다. 세르비아 매체 인포머는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은 황인범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다 라며 즈베즈다와 파르티잔의 경기를 보기 위해 스카우터들이 경기장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서 황인범은 눈부신 경기력을 펼치며 프리미어리그 스카우터의 눈도장을 찍었다.
파르티잔전에서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며 빛났다. 특유의 활동량과 날카로운 패스로 즈베즈다 공격을 이끌었다. 장점으로 꼽히는 수비 가담 능력도 돋보였다. 심지어 선제골 기점 역할도 해냈다. 황인범은 태클을 피한 뒤 왼발 크로스로 동료의 머리를 정확히 찾았다. 헤더가 상대 수비를 막고 굴절되며 들어갔다. 황인범의 행선지는 세계 상위 5개 리그 중 하나가 될 듯하다. 디렉트노는 황인범이 어디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분명 상위 5개 리그 중 하나일 것이다. 라며 이탈리아 언론은 볼로냐, 이탈리아 세리에 A가 황인범을 노린다고 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 원더러스, 이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AS 모나코와 니스, 이상 프랑스 리그 1, 도 황인범을 예의주시 중이다, 라고 설명했다. 황인범은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인 바 있다.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조별리그에서 황인범은 지난 시즌 트래블에 빛나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당시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황인범은 기회 창출 5회, 큰 기회 창출 1회, 공격 지역 패스 9회 등을 기록했다. 황인범은 단 한 개의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했다. 과감한 패스 시도가 많았음에도 패스 성공률도 80%, 35분의 28로 높았다. 태클은 이번 시도에 모두 성공했다. 공은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다. 실책 없이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다. 이미 황인범은 즈베즈다 입단 당시에도 유럽 최고 대항전에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즈베즈다와 인터뷰에서 챔피언스리그는 내가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 라며 세계 최고의 클럽 대회에서 뛰고 싶다. 즈베즈다를 위해 뛸 준비가 되어 있다. 챔피언스리그에 쉬운 그룹은 없다. 특히 좋은 선수단을 갖춘 맨시티 같은 유럽 빅클럽과 경기하게 될 기쁘다. 챔피언스리그 어느 팀과 만나도 이길 수 있다. 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유럽 최고 구단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입증한 황인범은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세르비아 최고 중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제 세르비아 내에서는 사실상 황인범이 빅리그 팀을 골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 봤다. 디렉트노는 결정은 황인범에 달려있다. 즈베즈다 팬들은 황인범 잔류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라고 덧붙였다.